안녕하세요. 보험 1교시 박용태 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보험이 있죠. 암보험입니다. 근데 이 암보험이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7.9%로 통계 수치로 보면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젠 드라마나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암이 이렇게 발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암 발병 위치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치료기간이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 많아 암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암 진단비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외에 암 수술비, 특정암 진단비, 재진단암 진단비,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모두 암에 관련된 특약들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이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이 담보들이 다 필요할까? 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암의 진단 시에 보험료가 보상되는 진단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혹은 생명보험사의 소외감 진단비로 나뉘는데요.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혹은 소외감 진단비를 동시에 구성한다면 어떤 암이 발병되더라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혹 몇 개의 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외에 생식기암 진단비까지 나뉘어 세 가지의 진단비로 분류된 보험사도 있는데요. 진단비의 특성상 최초 1회 보장 후에 담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단비가 총 3회로 나뉘어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은 유리한 조건이지만 보장 범위 자체가 넓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와 생식기암 진단비를 같이 구성했을 때의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비에는 치료나 수술 기준이 아니라 진단 코드만 나오게 되더라도 보상을 받는 담보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교적 비싸지만 암보험을 구성하실 때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담보입니다. 다음은 암수술비입니다. 암수술은 암에 진단받고 난 후 수술을 진행하면 보장받는 담보인데요. 보험 구성 시에 질병수술비와 같은 수술비를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암 수술비도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암이 수술뿐 아니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암 수술을 받지 않게 된다면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또 보험료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과 암수술비 특약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암수술비가 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암수술비를 구성하실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해당 보험료를 암 진단금에 더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특정암 진단비입니다. 특정암 진단비는 보험사마다 분류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고해감으로 분류되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췌장암, 식도암 등이 대표적인데요.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고 생각해서 구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보도 가성비를 따져봐야겠죠. 물론 일반암 진단비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저렴한 담보입니다. 하지만 암 중에서도 발병률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혹은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무턱대고 준비하시는 것보다는요.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진단비의 특성상 1회만 지급되는 담보들과는 다르게 재진단암 진단 시에 최초 암을 진단받고 난 뒤에 2년 후 혹은 3년 후 주기적으로 진단금을 보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담보 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 담보는 아닙니다. 일단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장점이라고는 하나 최초 진단 시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료 기간이 길지 않아 막상 보장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입니다. 이 담보는 암을 치료할 때 항암 치료 시 혹은 약물 치료 시 보상을 받게 되고요. 보험사의 상품마다 혹은 담보마다 다르지만 최초 1회 혹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암 수술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외에도 수술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범위가 넓은 진단비로 구성하시는 게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표적항암 치료비입니다. 사실 문의도 굉장히 많았고요. 가입 요청도 많은 담보인데요.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암세포를 특정화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암의 진행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치료입니다. 특정 암세포를 표적화해서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 부위도 적고 비교적 치료 효과도 좋아서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요. 이런 표적항암 치료가 연초에 비급여 치료로 이슈가 되면서 정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단보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꼼꼼히 따져봤을 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관을 보면 식약처에서 승인이 된 약물이어야 하며 검증이 된 약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표적항암 치료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차로 유전자가 적합하지 않아서 치료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갱신형 담보로밖에 구성되지 않습니다. 신규 치료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보험사의 손해율이 통계되지 않아서인 것 같고요. 현재는 연계 조건이 존재하지만 표적항암 치료유 안으로는 보험료가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이 담보가 이후에 치료 케이스가 많아지게 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보다 비싸질 확률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신기술 치료 기법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이 보험이 정말 보상이 잘 되고 효율적인 담보인지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보험 관련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젠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큰 질병이고 보험을 구성할 때도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어떤 담보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건 필수겠죠. 영상 외에도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위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 주시면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험1교시 박용태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